이 바이오메디커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뭐 다이섹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수술에서 이 SBC와 이제 IBC를 동시에 연결해야 되는 이런 수술에서 이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RA나 아니면 SBC까지 이제 캐놀라를 삽관을 한 상태에서 이제 드레인의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실제적으로 이제 ABR에 이제 리드 ABR을 하는 이제 환자가 한 45kg 정도 됐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환자분이. 그래서 지금 데모로 받고 있는 게 지금 23프렌치와 25프렌치를 가지고 있는데, 23프렌치를 사용을 해서, 이제 RA에 캐놀라를 이제 삽관을 해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VABD를 연결을 했고, 한 30 정도, 30mm 머큐리 정도의 이제 음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최순환을 시행을 했는데, 실제 이제 SBC의 캐놀레이션을 리드 환자였기 때문에 이제 여는 과정에서 펌프를 아예 돌려서 이제 스토넘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 SBC 캐놀라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23프렌치의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지금 렉스젠 23프렌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플로우가 이제 충분히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냥 끝까지 수술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몰라서 이제 SBC를 위해서 이제 비너스 라인은 이제 아래 뭐 SBC랑 연결하면 할 수 있도록 이제 Y는 만들어 놨는데 사용하지는 않고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실제로도 드레인이 상당히 좀 원활하게 잘 됩니다. 채터링도 잘 일어나지 않고, 이 사이드 홀이 이제 엔드 홀이 있고 여기에 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A를 지나가는 부분 여기를 빼고 이제 밑에 IBC 쪽에 홀이 있기 때문에 이 홀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드레인 되는데 큰 문제가 없었었고, 예전에도 이 멀티 스테이지로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 홀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멀티 스테이지가 있었던 이 캐놀라는 뭐 훨씬 더 그 드레인의 상태가 더 좋았습니다. 이 지금 현재 이제 공급이 되는 이 캐놀라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23프렌치 45kg 정도에서 사용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캐놀라가 15프렌치부터 29프렌치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한 개의 캐놀라만을 이용을 해도 충분히 이제 웬만한 몸무게는 다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이제 해석을 한다던가 이런 개념에 대한 어떤 이론들을 이제 그 웨어트릭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캐놀라 사이즈에 따른 이제 플로우의 이해는 이제 플로우에 따른 이제 프레셔 로스라던가 뭐 압력 손실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데, 압력 손실에 관련돼서 이제 그 개념이 이해가 좀 필요하고, 이 프리로드와 이제 애프터로드에 대한 개념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발표했던 내용이었는데, 프리로드는 이제 심장으로 유입되는 이제 환자의 어떤 볼륨일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RA나 아니면 이 LA에서 이제 LB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RB로 가서 이게 이제 박출이 되는, 이게 이제 RA에 들어오는 양, LB로 들어오는 양,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프리로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앱트로드의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베스큘러 레이선스, 그러니까 혈관의 저항이 이제 앱트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BR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이 프리로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연관이 돼서 이제 적정선을 이제 찾아줘야 되는 거고, 에크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로드를 줄여야 되고 SBR 자체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플로우 자체가 충분히 유지가 되면서 이 환자의 상태가 호전이 되는 건데, 프리로드가 증가를 하고 RA에서 이제 RB로 들어오는 볼륨 자체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 프리로드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심장 자체가 잘 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바소 컨스트레이터라든가 이런 약들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SBR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떨어뜨려 줘야 되고, 이제 반대 서로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프리로드 떨어뜨려야 되고 앱토로도 떨어뜨려야 되는데, 앱토로드의 경우에는 약을 끊으면 되는 거고, 프리로드의 경우에는 RA에서 이 드레인 자체를 많이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이 환자의 회복 상태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에크모를 돌린다고 해서 환자가 다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거 어떤 가지 다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거고,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CPB의 운영과 심장 수술을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이제 CPB와 에크모는 전혀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 하겐 이 파제유 방정식이라고 보통 나오게 되는데,
이 델타 P는 이제 어떤 압력이고, 이게 Q가 플로우고, 그 다음에 L이 라인의 길이고, 라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압력 손실은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 지름의 이 아래 사승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2배가 커진다. 이 내경이, 직경이. 그럼 16배의 플로우가 가는 거고, 16배의 압력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점도도 있죠. 비스코시티의 경우에는 체외순환이나 에크모의 경우에 뭐 25에서 뭐 크게 49%까지 나온다고 정상적인 뭐 어떤 그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라고 봤을 때, 이 점도의 경우에는 이제 이제 어떤 변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아래 4승으로 아니면 뒤에 4승으로 변하게 되는 그 원의 직경, 이 혈관의 크기 아니면 튜브의 사이즈,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그 플로우가 4분의 1이냐 아니면 뭐 2분의 1이냐에 따라서 플로우가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내경이 이제 직경이 변하기 때문에 더 넓어지기 때문에 압력도 떨어지고 플로우는 더, 압력이 떨어지면 플로우는 더 증가를 하게 되는 반비례 관계, 비례 관계 이렇게 되어 있고, 직경에 따라서는 반비례고, 플로우나 이 압력 손실은 플로우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압력 손실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압력 손실의 그래프를 보면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로우고, 그 다음에 이게 프레셔 로스인데, 플로우가 증가를 하면 압력 손실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똑같은 이제 어떤 관리라고 봤을 때, 플로우가 갔을 때 이쪽에서 줄어들게 되면 압력 손실은 더 증가하는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이제 이런 내용에 이제 그 결론을 하면, 그 라인의 크기는 크게 하고 길이는 짧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압력 손실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플로우가 많이 가게 된다는 소리고, 유체 흐름에서도 캐놀라가 이제 점점 이제 그 전단, 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단이 가장 작은데, 여기에서 이 압력 손실만큼 이제 그게 증가하는 거는 이제 속도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놀라를 작으면 작은 걸 쓸수록 이 앞에서의 이제 이 속도 때문에 이제 jet플로우가 형성이 되게 되고, 이 jet플로우로 인해서 이제 혈관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혈액이 이제 손상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예전에도 했었는데, 아티리얼 캐놀라와 이제 비너스 캐놀라를 어떻게 선택을 해주냐, 이런 것들은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뭐 2.6으로 잡아서 100%를 4680이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아티리얼 캐놀라의 선택과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인데, 아티리얼은 이 전체를 이제 관류량을 해줄 수 있는 카테터를 선택을 하면 되고, 만약에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는 SBC와 IBC를 각각 넣는다 그러면, 이 바이카발로 했을 때 SBC의 플로우 보통 이제 3분의 1 정도 되고, IBC가 3분의 2의 이제 플로우가 오게 됩니다. 그거를 비율로 계산을 해서 SBC와 IBC가 그 허용할 수 있는 이제 플로우를 받아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5천을 주면 5천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캐놀라의 삽관의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CBP 값이 최소한 10 이하에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아테리와 베인은 다릅니다. 이 아트리알 캐놀라는 이런 식의 플로우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제일 작고,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서 강제로 쏴주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압력이 형성이 되지만,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비너스가 이제 SBC와 이제 IBC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캐놀라가 삭관이 되면 이 캐놀라 삭관된 엔드홀이 가장 작고, 그 뒤로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라인도 이거보다 훨씬 커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테리와는 다르게, 이 압력 손실과는 다르게 이 엔드홀 자체가 가장 작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그 크기의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PP 값이 그 프레셔 로스의 값이 10 이하인, 10mm 머큐리 이하인 그 안에 이 캐놀라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비너스 캐놀라 프레셔 드롭의 경우에는 뭐 이 캐놀라 하나를 사용한다 그러면 뭐 4000 뭐 정도의 뭐 4500 정도의 플로우다 그러면, 이거를 해줘야 되는 게 이제 10 이하에 이제 선택을 해주면 29프렌치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백큐을 이용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설명을 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챕터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했었기 때문에 오늘 사용된 캐놀라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쪽에 이 엔드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홀이 없다가 이쪽에서 이제 홀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캐놀라를 사용을 해서 체외순환을 운영을 했었고, 드레인은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홀 자체가 사이드 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시면 25프렌치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예전에 이게 나왔었습니다. 21, 25프렌치가 나와서 이걸 자주 예전에 나오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단종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만 안 들어오면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그 아까 전에 캐놀라보다는 훨씬 플로우 성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캐놀라도 이제 뭐 언제 들어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25프렌치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플로우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5,500을 준다 하더라도 뭐 이제 백큐면 어느 정도 30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캐놀라 상태에 이런 이 사이드 홀에 따라서 이제 플로우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폐순환과 최순환의 어떤 비율 3분의 1하고 3분의 2고, 이 4680을 나눴을 때는 이 SBC가 1560 관련된 그 정도의 캐놀라를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럼 이거는 이제 SBC와 IBC를 각각 바이카벌로 했을 때고, 이 피모랄 캐놀라 하나를 사용했을 때는 4680이니까 이 정도 한다고 쳤을 때 이 25프렌치를 사용을 하고 한 30 정도의 30이고 10 정도의 프레셔로 쓰면 이제 20mm 머큐리에 이 마이너스 20mm 머큐리만 하더라도 이제 4580의 드레인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게 거의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백큐이라던가 이런 걸 보통 대부분 백큐 하면 30mm 언저리에서 많이들 사용을 할 텐데, 이제 이 정도의 백큐으로도 충분히 드레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펌프를 운영하는데 캐놀라 시야 확보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